새학기 첫날,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부모님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찮겠지만 학기 초반에 잡는 효과가 1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지난번과 배경이 바뀌었죠. 이제 서랍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저기 구멍이 있는 데에는 전자칠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연습도 하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학생들의 학습이나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학기 준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 편입니다. 아이들이 새학기 첫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는 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과연 아이가 학교 생활 어땠을까? 담임은 어떨까? 친구들은 어떨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해 주면 좋을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해서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부모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나 집안일이나 업무나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막연하게 학교 잘 갔다 왔니? 친구 어떠니? 담임선생님 어떠니? 라고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책상이나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간단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학기가 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들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학원 끝나면 숙제하고 공부하고 독서하다 보면 자야 할 시간입니다. 최소한 개학 첫날 또는 초반 정도에는 자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년 첫날에는 아이가 집에 가면 엄마랑 아빠랑 이런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겠구나, 그럼 나도 뭔가 말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 양쪽 모두 퇴근하고 집에 계실 때 그때 모두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이야기한다면 아이는 더욱더 신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아이가 뭔가 교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기분이나 느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겠죠. 반응이 중요합니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티처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담임쌤이 다 뜻이 있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지켜보자, 엄마도 너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테니까 우리 중간중간 얘기해 볼까? 우선 첫날이잖아요. 첫날은 아이들의 팩트보다는 느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최대한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왔구나,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구나 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이것들을 기억했다가 중간중간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딱 듣다 보면 느낌 오잖아요. 뭔가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나쁠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 게시글로 고민 남겨주신다면 새학기만큼 제가 더욱더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대부분 들으면서 공감해 주시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간단하게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친구관계 영상에서 꼭 하라고 한 거 있죠. 앞, 뒤, 좌우 친구 또는 같은 줄 친구 이름 어떤지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적인 것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달 지나더라도 친구 이름 딱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렴풋하게 그 친구 특징도 기억나고 초성도 기억나고 이름이 한두 글자 기억나지만 정확하게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외웠다가 학기 초반에 친구 이름을 불렀는데 친구 이름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친구의 별명을 부른다거나 하면 오히려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주변 친구를 물어보는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친구 이름이 각인되어 와서 다음날 친구 이름을 볼 때 전날 부모님께 말했던 그 이름이 떠오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모님께서 아이 주변에 누가 앉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리 바꾸기 전까지는 아이가 학교 생활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변 친구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대화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이름도 모르고 주위에 누가 앉았는지 모른다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얘기할 때 전혀 부모님께서는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만 물어보고 친구의 특징 정도도 하나씩만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친구의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졌다, 키가 큰다, 아니면 모자를 썼다,
아니면 뭐 정리정돈 잘한다, 독서를 하고 있더라,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씩 얘기하면서 아이의 친구 관계를 자연스럽게 넓혀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했다면 이틀, 3일 가면서 우리 애가 학급 친구들 이름 다 외웠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아이를 위한 것이니 꼭 부모님께서 질문하고 간단하게 놀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학교에서 게임 활동이나 뭔가 친교 활동할 때 그 역할을 해내서 기쁘게 웃으면서 부모님께 말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오로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바로 첫날 받아온 가정통신문들을 바로 정리해서 화요일날 또는 수요일날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기초조사서도 있고 아니면 뭐 응급처치 아니면 초상권 등등의 자료들이 많은데요. 제가 왜 이것을 바로 제출하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종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종이를 가방에 박지 말고 또는 어디서 흘리지 않고 부모님께 제대로 전달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자마자 바로 작성해서 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일 학교에 제출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통신문이 워낙 쓸모없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막상 제출 당일이 지나서야 선생님 종이 한 장만 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종이보다는 이알림이나 온라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단 지금은 학기 초반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야 되는 종이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종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기초조사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자녀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이것도 함께 진행해 준다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아이의 학교 생활과 고민과 걱정에 대해서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가정통신문을 빠르게 확인하고 제출하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학교 일에 관심이 많다, 학급 일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흘려주는 것입니다. 알림장 같은 경우에도 숙제나 준비물 같은 것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신경 쓰기 전에 아빠가 챙겨주기 전에 내가 한번 미리 준비해놔야겠다. 엄마 아빠가 언제 숙제 검사할지 모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조금씩 챙겨주셔야 됩니다. 물론 귀찮겠지만 학기 초반에 잡는 효과가 1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학기 첫날 늦어도 첫 주 금요일까지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주셔서 아이들이 학급 생활에서 당하거나 괜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학기 정말 진심으로 좋은 학급,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